여보, 제발 내려와. 장인어른,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 난 죽는 게 낫다고. 방법 있습니다. 그 빚 갚을 필요 없다고요. 그날 밤 11시 한강 다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난간 위에 올라선 남편, 울부짖는 저와 딸, 그리고 그때 나타난 사위. 빚을 갚을 필요 없다는 믿기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62살 주부 이순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사위 이야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6년 동안 사위를 미워했어요. 2018년 사위가 펀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30억을 날렸거든요. 우리 딸 수진이가 그때부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명절 때마다 사위 얼굴 보기가 싫었어요. 남편은 대놓고 무시했고요. 자네는 됐네. 펀드나 날려먹은 주제에. 그런 말을 들어도 사위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역시 무능한 사람이야. 우리 딸만 고생하네. 그런데 올해 추석 우리 집에 갑자기 3억 빚이 생겼어요. 남편이 거래처 사장 보증을 섰다가 완전히 먹튀당한 거예요. 월 이자만 850만 원. 3개월 밀려서 연체료까지 합치면 당장 4,5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집까지 빼앗길 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말없이 집을 나갔어요. 한강에 간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기고. 저는 정신없이 딸한테 전화했고 우리 가족은 모두 한강으로 달려갔어요. 그 쓸모없다던 사위도 왔죠. 난간 위에 서 있는 남편을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딸 수진이는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아들 민호는 아버지, 내려오세요. 라고 애원했어요. 저도 목이 터져라 외쳤죠. 여보, 제발. 그때였어요. 구석에 서 있던 사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난간 앞에서 차분하게 확신에 차서 말했죠. 장인어른, 그 빚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고. 3억 빚을? 무슨 소리지? 여러분,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사위를 잘못 봤는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우실 거예요. 저처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사위 진우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 사위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구했는지, 도대체 갚을 필요 없다는 게 무슨 의미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2024년 9월 17일 추석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남편 표정이 며칠째 안 좋았거든요. 뭔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말을 안 하시니까 저도 물어보지 못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저희 왔어요. 딸 수진이와 사위 진우가 음식을 잔뜩 해왔더라고요. 수진이 왔니? 음식은 부엌에 놓고 와라. 사위 진우를 보는 순간 또 그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우리 딸이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하는 생각.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인어른은 어디 계세요? 방에 계셔. 요새 기운이 없으셔서. 얼마 후 막내 아들 민호도 왔어요. 누나, 매영. 오셨어요? 민호야, 잘 지냈어? 우리 가족이 다 모였죠. 거실에서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절을 하고 술을 올리고. 평범한 추석 아침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딩동딩동딩동. 누가 계속 누르는 거예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났어요. 누가 명절 아침부터 일어나? 남편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섰죠. 박영수 사장님 계십니까? 누구신데 명절에 남의 집에?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명절인데 죄송합니다만 약속은 지키셔야죠. 이번 달 이자 850만 원 언제 주실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850만 원? 이자?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그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사모님도 모르셨나 보네요. 사장님이 3억 빚지신 거. 벌써 석 달째 이자 밀리고 계신데요. 850만 원씩 석 달이면 2,550만 원입니다. 3억? 석 달째?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이 그런 큰 빚을 졌다고. 그 남자 옆에 있던 사람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은 괜찮네요. 이거라도 넘기시면 원금은 탕감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나가? 명절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번 달 이자 850만 원, 밀린 이자 2,550만 원, 연체 위약금 1,100만 원, 총 4,500만 원 입금하십시오. 안 그러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참, 이자는 매일 붙으니까 하루만 늦어도 수십만 원씩 더 나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그 사람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차례상 위에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3억에 월 850만 원이요? 그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미안하다. 거래처 김 사장 보증을 섰다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남의 보증을? 김 사장이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고. 한 달만 도와달라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금방 갚는다고. 수진이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아빠, 일단 진정하세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 그놈이 올해 3월에 회사 부도 내고 연락두절이야. 날 속인 거지. 3월의 부도. 그럼 벌써 6개월이나 됐다는 거잖아요. 민호가 물었어요. 법적으로 보증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나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어렵대. 내가 서명한 건 사실이니까. 그때 사위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혹시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금융권에 있었으니까 도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남편이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자네가 뭘 안다고? 자네 전공이 그거였나? 민호도 거들었죠. 매형은 됐어요. 이건 전문가가 봐야 할 문제예요. 수진이가 남편을 감싸려고 했어요. 진우 씨가 한번 봐주면 어때? 그래도 좀 볼 수 있잖아.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야. 자네는 됐네. 펀드 날려먹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닌 주제에.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자네가 얼마나 걱정 끼쳤는데. 이제 와서 우리 집안 일까지 망치려고. 자네는 빠져. 아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항의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됐어. 진우는 빠지라고. 이건 우리 집안 문제야. 그때 민호가 말했어요. 제 전세 자금이 5천 있어요. 일단 급한 불 먼저 끄자고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야, 너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 제가 손사래를 쳤죠. 안 돼. 너희들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럴 때 아무 도움도 안 되네.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남편은 계속 술만 마시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죠. 추석 아침이 이렇게 악몽이 될 줄은 몰랐어요. 베란다 너머로 진우가 혼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우리에게 무시당하던 사위가 이미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을 구할 방법을 찾아낼 거라는 걸.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명절이라고 차려놓은 음식들은 그대로였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죠.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물만 났어요. 3억이라니. 월 이자만 850만 원이라니.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너희 아빠가 저러시는데. 엄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아이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가족들을 불렀어요. 다들 이리 와봐. 얘기 좀 해야겠어. 우리는 거실에 다시 모였죠. 수진이, 민호 그리고 사위 진우도. 진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일단 현황 파악이 필요해요. 정확히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데요?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원금 3억. 월 이자 850만 원씩. 벌써 석 달 밀려서 2,550만 원. 거기다 연체료까지 합치면 다음 주까지 4,500만 원을 내야 해. 제가 물었어요. 그 김 사장이란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데? 회사 부도나고 연락두절이야. 완전히 먹튀한 거지. 민호가 다시 물었어요. 법적으로 보증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나요? 변호사랑 상담은 해보셨어요? 해봤지. 근데 어렵대. 내가 서명한 건 사실이고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그때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그래도 계약서를 한번 보면 혹시 뭔가?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자네한테 몇 번을 말해야 알아? 자네는 빠지라고. 저도 그때 진우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자넨 빠져있게. 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만 숙였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진우 씨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수진아, 내 남편이 뭘 안다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제 말에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일단 제 전세자금 5천만 원으로 급한 불부터 끄자니까요. 안 된다고. 제가 소리쳤어요. 민호야, 내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럼 어떡하는데요? 집을 팔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을 팔아도 3억이 안 나와. 은행 대출 1억 갚으면 2억 정도밖에 안 남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진우를 힐끗 봤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6년 전 그때가 생각났어요. 2018년 진우가 펀드를 날렸을 때 투자자들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었죠. 30억이나 손실을 냈다고.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이후로 진우는 작은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어요. 월급 250만 원. 명절 때마다 오지만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우리 딸만 고생시키는 무능한 사위라고 생각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수진이가 남편 손을 꼭 잡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게 더 안타까웠어요. 저런 남자한테 매달려서. 남편이 다시 술잔을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빚쟁이가 되다니? 여보, 술 그만 마셔요. 그게 지금 해결책이에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방법이 없잖아.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일단 친척들한테 빌려보는 건 어때요? 누구한테? 내 큰고모, 작은아버지. 다들 사정이 안 좋아. 그럼 제 회사에서 대출을. 그것도 한계가 있어. 내 신용까지 망칠 순 없지.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때 진우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을 붙잡았어요. 여보, 같이 있어.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도 피곤하실 것 같아. 진우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수진이가 따라 나가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진우 씨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냥 무능한 사람일 뿐이지. 진우 부부가 나간 후 민호도 일어났어요. 저도 가볼게요. 내일 회사에서 대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가족인데요. 민호도 나가고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은 계속 술만 마시고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억, 월 850만 원. 다음 주까지 4,500만 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새벽 2시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서 계약서를 보면서 여보, 안 자고 뭐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서 잠이 안 와.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우리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요? 집을 팔아도 모자라. 은행 대출 갚으면 2억 정도밖에 안 남아. 그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방법이 없어. 정말 방법이 없다고.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최악의 경우에는 집을 넘기고 전세로라도 가야 할까봐. 그것도 생각해봤어. 그런데 집을 넘겨도 빚이 다 안 없어지잖아. 그럼 정말 방법이 없네. 어떡하지? 아이들까지 피해보게 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밤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3주 동안 저는 진우가 뭘 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수진이한테 전화했을 때도 그냥 괜찮다고만 했거든요. 수진아, 집에 잘 들어갔니? 네, 엄마. 방금 들어왔어요. 진우는 괜찮아? 진우 씨는 괜찮대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수진이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부터 진우는 뭔가를 시작했더라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수진이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서재로 들어갔어요. 노트북을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죠. 보증채무 법정 무효사유 계획도산 입증 방법 이자 제한법.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계속 뭔가를 메모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 수진이가 깨서 나왔어요. 여보, 안 자고 뭐 해? 아, 잠이 안 와서 그냥. 무슨 생각해? 진우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장인어른 계약서 사진 좀 찍어 올 수 있어? 계약서를? 왜? 한번 보고 싶어서. 수진이는 망설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알았어. 내가 몰래 찍어 올게. 사흘 후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슬쩍 서류함을 열더니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찍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죠. 수진아, 그거 왜 찍어? 진우 씨가 한번 보고 싶대요. 아니, 내 아빠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말렸지만 수진이는 이미 다 찍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별 기대 안 했어요. 진우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후로 진우는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매일 야근한다고 집을 나갔거든요. 여보, 요새 야근이 왜 이렇게 많아? 월말이라서 바쁘네. 먼저 자. 하지만 한 번은 회사 퇴근 시간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수진이가 이상해서 물었죠.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온 거야? 회사 야근 치고는 너무 늦었는데. 응? 회사 일이 좀 밀려서. 진우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수진이는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주말에 한번 몰래 따라가 봤어요. 진우가 회사가 아니라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법률책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진우는 강남의 한 카페로 갔어요. 거기서 후배를 만났죠. 형, 진짜 오랜만이에요. 젊은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태식아. 미안하다.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형. 그때 일은 저도 알아요.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서 계약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태식아,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형. 이 회사 올해 3월에 부도났거든. 부도나기 전 재무 상태 좀 조회해 줄 수 있어?
형, 이거 어디까지 알아봐드리면 돼요? 등기부등본은 공개 정보잖아. 금감원 공시자료도. 그 정도만 부탁해.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찾아볼게요. 일주일 후 그 후배가 USB를 건네줬어요. 형,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완전히 이상해요. 뭐가? 김성호 대표 부도나기 6개월 전인 작년 9월부터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차는 처남 명의로. 진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역시 그렇군. 그리고 형, 제 친구가 통신사에 근무하는데요. 김성호랑 채권자 이명환, 이 두 사람이 부도 전 3개월간 통화를 85번이나 했대요. 85번? 네. 완전히 짜고 친 거예요, 이거. 진우는 USB를 꽉 쥐었어요. 고맙다, 태식아. 정말 고마워. 형, 무슨 일이세요? 장인어른이 사기당하신 것 같아. 그날부터 진우는 주말마다 도서관에 갔어요. 법률 책을 보고 판례를 찾고 뭔가를 정리했죠. 어느 날 저녁에는 강남의 다른 카페로 갔어요. 나이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차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 나도 그 일로 회사 그만뒀으니까. 근데 오늘 왜 연락했어? 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계획도산인 것 같은데 확실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서요. 남자가 서류를 꼼꼼히 봤어요. 이거 내일이야? 장인어른이 사기당하신 것 같아요. 넌 아직도 남일에 나서는구나.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2018년 그때도 그랬잖아. 투자자들이 다 빠지라고 할 때, 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버텼잖아. 그때는 제가 자만했습니다. 제 판단을 너무 믿었어요. 자만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 그게 내 장점이자 단점이지. 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자가 한참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도와주지. 이거 완전히 사기야. 내가 아는 변호사도 소개해줄게. 박 변호사인데 금융 사기 전문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우야, 넌 실패한 게 아니야.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지.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마. 그 말에 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집에 돌아온 진우를 보면서 수진이가 물었어요. 여보, 요새 뭐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줘. 진우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장인어른을 도와드릴게. 무슨 방법이 있어? 지금은 말 못해. 확실해지면 그때 얘기할게. 수진이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저는 그 3주 동안 전혀 몰랐어요. 진우가 밤낮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위가 필사적으로 우리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3주가 지난 어느 날 밤, 남편이 한강으로 간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한강으로 달려갔죠. 그때 진우도 왔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서. 한강으로 달려가기 전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6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2018년 진우가 펀드를 날렸을 때. 그때도 저는 이렇게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던 그날. 엄마, 큰일 났어요. 진우 씨가 무슨 일인데? 펀드에서 큰 손실이 났대요. 30억이나. 30억.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음 날 수진이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든 분들, 중년 부부들. 모두 환한 얼굴이었죠. 여기가 김진우 씨 집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희는 투자자들입니다. 김진우 씨 어디 있어요? 지금 회사에 갔는데요. 회사요? 아직도 회사를 다녀요? 우리 돈 30억을 날려놓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요. 3억이나 맡겼는데 다 없어졌다고.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요? 또 다른 분이 소리쳤어요. 김진우 그 사람 투자 잘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완전히 사기꾼이잖아.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 딸이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니. 수진이는 집안에서 울고만 있었어요. 엄마, 어떡해요. 진우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당연히 힘들겠지. 남의 돈을 그렇게 날렸는데. 하지만 진우 씨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장이 갑자기. 그게 무슨 변명이야. 투자를 맡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날 밤 진우가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네 전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30억을. 진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사위일 들었어? 응, 지금 수진이네 집에 와 있어. 그놈 완전히 무능한 놈이야. 우리 딸 인생 망쳐놨어. 남편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진우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회사에서는 해고당했고 투자자들한테는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한 번은 진우가 우리 집에 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대놓고 무시했죠. 왜 왔어? 볼 일 없는데. 장인어른, 인사드리러. 인사는? 자네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야. 자네 그 꼴로 우리 딸 먹여 살릴 수 있어?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어요. 저도 그때 진우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수진이가 자네 만나서 고생만 하니 내가 마음이 편치 않네. 어머님, 자네 집안도 별로고 이제 직장도 없고 우리 딸이 뭐가 아쉬워서. 수진이가 울면서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수진아, 엄마가 이러는 게 다 너 생각해서 그래. 명절 때마다 진우가 오면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진우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은 대놓고 무시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은 수진이가 저한테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진우 씨한테 좀 잘해주세요. 수진아, 엄마가 왜 잘해줘야 해? 저 사람이 너한테 뭘 해줬는데? 진우 씨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회계사무소지만 취직도 했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25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진우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기만 하면 뭐해? 무능한데.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6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진우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내 딸을 고생시키는 무능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죠. 명절 때마다 보면서도 진우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6년 전 그 일만 기억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우는 그 6년 동안 묵묵히 살아왔더라고요. 월급 250만 원 받으면서 성실하게 출근하고 수진이한테 잘해주고 명절 때마다 우리한테 무시당해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6년 전 그 실패만 기억하면서 진우를 무능하다고 단정지었죠. 한강으로 달려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우한테 너무했구나.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진우가 오늘 우리한테 온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거든요. 엄마, 진우 씨도 한강으로 가고 있대요. 왜? 내 남편이 무슨 도움이 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진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잘못 봤는지. 한강 다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진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6년 전 그날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사람. 오늘은 달랐어요. 어깨를 펴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진우에 대한 제 생각이. 난간 위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해
진우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 모두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강 다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난간 너머로 남편이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여보, 저는 소리쳤지만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고 울고 있었고 민호는 아버지한테 다가가려다가 멈춰섰어요. 혹시라도 놀라서 남편이 떨어질까봐. 아버지, 제발 내려오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무슨 방법? 집을 팔아도 모자라. 너희들 인생까지 망칠 순 없어.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여보, 제발 내려와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당신도 고생만 시켰어. 이제 그만 편하게 살아. 남편 목소리가 너무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죠. 수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아빠. 안 돼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인어른, 진우였어요. 손에 두꺼운 서류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진우를 봤어요. 진우? 자네 왜 여기? 장인어른 돌아가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네 집에 가 있어. 이건 내 선택이야. 진우가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그 빚 갚을 필요 없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갚을 필요가 없다고.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뭐라고? 그 빚은 사기입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억 빚이 사기라니? 남편이 난간에서 내려오려는 듯 움직였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서명한 건 사실인데. 진우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성호와 이명환, 이 두 사람이 짜고 장인어른을 속였습니다. 뭐? 지난 3주 동안 제가 조사했습니다. 김성호는 부도나기 6개월 전인 작년 9월부터 재산을 빼돌렸어요. 진우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차는 처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회사 돈 8억 원도 가짜 매출로 부풀린 뒤 대포통장으로 빼냈고요. 제가 물었어요. 자네 그게 정말이야? 네, 어머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기라는 증거가 돼요? 더 있습니다. 채권자 이명환은 김성호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진우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부도 전 3개월간 둘이 통화를 85번이나 했습니다. 게다가 김성호가 이명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기록도 있어요. 남편이 난간에서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럼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거야. 네. 김성호는 작년 9월부터 부도를 계획했고 장인어른을 속여서 보증을 세웠습니다. 올해 2월에 장인어른께 사업이 잘 된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김성호 회사 전 경리과장이 내부 고발을 했어요. 장부 조작 증거도 다 있습니다. 진우가 USB를 꺼냈어요. 게다가 이자율이 연 34%예요. 법정 최고금리 20%를 14%나 초과했습니다.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그럼 6개월간 받아간 이자 5,100만 원 중에서 2,100만 원이 불법이네요? 맞습니다. 그 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나는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야? 보증채무 자체가 사기로 만들어진 거니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도 연결해뒀어요. 월요일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우야, 이게 정말인가? 네, 장인어른. 제가 3주 동안 밤낮으로 조사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진우가 그동안 야근한다고 나갔던 게 이걸 조사하고 있었던 거구나.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진이가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민호도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저는 진우한테 다가갔어요. 정말 이게 다 자네가 한 거야? 네, 어머님. 언제부터 이걸? 추석날 이후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6년 동안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어요. 남편이 진우한테 다가왔어요. 진우야,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어. 괜찮습니다. 장인어른. 괜찮긴. 자네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실제로 무능했으니까요. 6년 전에 아니야. 자네 무능한 게 아니었어. 남편이 진우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몰라봤지. 수진이가 진우에게 다가가 껴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가 아내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걱정 많이 시켰지. 민호가 진우한테 고개를 숙였어요. 매형,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괜찮아, 처남. 저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6년 전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사람. 오늘 밤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사람. 같은 사람인데 제가 너무 잘못 봤던 거예요. 한강 다리 위 찬바람이 불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희망은 제가 6년 동안 무시했던 사람이 가져다 줬어요. 우리 사위 진우가 한강에서 돌아온 다음 날 우리는 다시 거실에 모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었어요. 진우가 노트북을 가져왔고 박 변호사님도 함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금융사기 전문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남편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어요. 제가 김진우 씨한테 받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증거가 매우 확실합니다. 진우가 노트북 화면을 켰어요. 그럼 제가 지난 3주간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첫 번째, 김성호의 재산 이전 내역입니다. 표가 나타났어요. 작년 9월 15일 강남 아파트 시가 12억 원 부인 명의로 이전. 작년 10월 2일 벤츠 S클래스 처남 명의로 이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사 통장에서 총 8억 원 인출. 민호가 놀라서 말했어요. 이게 다 부도나기 전이네요? 네. 부도 예정일이 올해 3월 15일이었으니까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진우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두 번째, 김성호와 이명환의 관계입니다. 동문회보 사진이 나타났어요. 같은 고등학교 1985년 졸업 동창입니다. 이명환의 회사 주소는 김성호 처남 회사와 같은 빌딩이고요. 완전히 한패네요. 박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진우가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부도 전 3개월간 85번 통화했습니다. 거의 매일 연락한 거죠. 게다가 올해 1월에 김성호가 이명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이건 공모의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자네 이걸 어떻게 다 알아냈어? 등기부등본이랑 회사 등기는 공개 정보라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통화 기록은 제 후배가 통신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횟수만 확인했고요. 수진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럼 회사 통장 내역은? 김성호 회사 전 경리과장님이 내부 고발을 해주셨어요. 진우가 USB를 꺼냈어요. 여기 회사 장부 조작 증거가 다 들어있습니다. 올해 1월에 가짜 매출 5억을 부풀렸고 2월에 장인어른께 사업이 잘 된다고 거짓말했어요. 박 변호사님이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 구성 요건입니다. 장인어른을 속여서 보증을 서게 한 거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 빚이 정말 없어지는 겁니까? 네.
보증채무는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11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진우가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세 번째, 불법 고리대금입니다. 계산표가 나타났어요. 계약서상 이자율 연 34%,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분 14%. 6개월간 총 이자 5,100만 원을 받아갔는데 그중 2,100만 원이 불법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네. 게다가 김성호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제 경험상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포함해서 최소 5천만 원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야, 내가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한 거야. 혼자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차 부장님이 법률 검토해 주시고 후배 태식이가 자료 찾아주고 박 변호사님도 무료로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박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 씨 의리 때문에 돕는 겁니다. 2018년에 저도 진우 씨한테 도움받았거든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진우가 6년 전 펀드를 날렸을 때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했구나. 그래서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었구나.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진우가 아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신중하게 했어. 무슨 소리야? 진우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제가 6년 전에 펀드 날렸을 때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뭔데? 신뢰였어요. 투자자들의 신뢰, 회사의 신뢰, 그리고 가족들의 신뢰. 진우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장인어른, 사실 제가 펀드 날렸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진우야, 제 돈만 날린 게 아니라 투자자들 돈도 날렸어요. 저 믿고 맡긴 분들인데 어떤 분은 노후, 자금 전부였거든요. 진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장인어른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자만했고 제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그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아니에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했습니다. 무슨 조심? 이번엔 제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로만 움직였어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진우 씨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인 저보다 더 꼼꼼하더라고요. 진우가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제가 잃어버린 신뢰를 이번엔 지키고 싶었어요. 장인어른의 신뢰, 수진이의 신뢰를.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6년 동안 이 사람을 무시했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애썼구나. 남편이 진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인어른. 진우가 황급히 남편을 일으켰어요. 진우야, 나를 용서해라. 내가 자네를 너무 몰라봤어.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아니야.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도 진우한테 다가갔어요. 자네, 나도 미안해. 6년 동안 자네한테 너무했어. 아닙니다, 어머니. 내가 자네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정말 부끄럽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눈물로 화해했어요. 박 변호사님이 티슈를 건네주며 웃었어요. 자, 이제 울음 그만하시고 앞으로 할 일 정리하죠. 네, 변호사님. 월요일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진우야,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장인어른. 가족인데요.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었어요. 가족. 이제야 진우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월요일 진우와 남편은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박 변호사님도 함께 가셨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고소장 접수 잘 됐대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간대요. 곧 김성호랑 이명환 불러서. 그럼 이제 끝나는 거니? 박 변호사님 말씀이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2개월이면 길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일이 터졌어요. 진우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김진우 씨 맞죠? 네, 누구세요? 박영수 씨 사위분이시죠? 요새 쓸데없이 바쁘시던데. 진우가 긴장했어요. 이명환 씨? 어제 경찰 조사 받았네요. 김진우 씨 덕분에 고소장까지 들어갔다면서요? 불법을 저지르셨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법? 증거가 있나요? 김성호랑 내가 짜고 쳤다는 증거? 통화 기록, 재산 이전 내역, 회사 장부 조작 증거, 김성호가 당신 계좌에 보낸 500만 원 송금 내역 다 있습니다. 이명환이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증거가 돼요? 우린 옛날 친구예요. 통화 많이 하는 거 당연하죠. 송금? 그건 빌려준 돈 받은 거고.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전 격리과장 증언도 있고요. 그때 이명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김진우 씨,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고소 취하하세요. 거절합니다. 후회할 겁니다. 과거 2018년 펀드 날린 거 다 알아냈어요. 투자자들 돈 30억 날린 거. 언론에 다 흘릴 겁니다. 진우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김진우 씨 회사에도 제보할 겁니다. 과거에 투자자 돈 날리고 업계에서 쫓겨난 사람을 왜 채용했냐고. 지금 회사에서도 잘릴 겁니다.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 통보죠. 게다가 김진우 씨 부인 박수진 씨 직장에도 알려볼까요? 남편이 사기꾼 펀드 매니저였다고. 부인 직장 생활 힘들어지겠네요. 진우가 분노를 참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처남 박민호 씨도 결혼 준비 중이라던데. 예비 처가에도 알려드릴까요? 박민호 매형이 금융사기꾼 출신이라고. 결혼 깨지면 누구 책임이죠? 당신. 내일 정오까지 고소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김 씨 가족 모두 지옥을 볼 겁니다. 생각 잘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진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저녁에 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남편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수진아.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진우가 베란다로 나갔어요. 6년 만에 다시 담배를 꺼냈대요. 수진이가 따라 나왔어요. 여보, 담배 언제부터 피워? 7년 전에 끊었잖아. 오늘부터 다시. 무슨 일이야? 말해줘. 진우가 한참 후에 말했어요. 이명환한테 전화 왔어. 협박하더라. 뭐? 무슨 협박? 내 과거를 다 밝히겠다고. 언론에도 흘리고, 내 회사에도 알리고, 심지어 당신 직장, 민호 결혼까지 망치겠다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어떡해? 난 괜찮아. 근데 당신이 걱정돼. 그리고 민호도.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수진이 남편 펀드 30억 날린 무능력자라고. 당신이 회사에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수진이가 남편 손을 잡았어요. 상관없어. 뭐? 여보, 나 당신이 펀드 날렸을 때도 안 떠났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당신 직장 생활이? 그까지 직장 생활. 당신이 우리 아버지 목숨 구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는? 민호 결혼은? 민호도 우리 편이야. 걱정하지 마. 수진이가 진우를 안았어요. 우린 끝까지 간다. 알았지?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진우는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과 저, 수진이, 민호가 모두 모였죠. 장인어른, 장모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진우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명환이 협박 전화를 했다는 것, 진우의 과거를 언론과 회사에 알리겠다는 것.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 나쁜 놈이. 그래서 고민입니다. 제 과거가 다 알려지면 언론에도 나갈 수 있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그럼 매형 명예가.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저도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자네 직장은?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좋아요.
제 과거를 다 드러내면 법원에서도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박 변호사님이 전화로 참여했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증인으로서 신빙성이 높아져요. 본인에게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요. 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2018년에 펀드로 돈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급 250만 원 받는 회계사무소 직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민호가 말했어요. 매형 대단하세요. 근데 제 결혼은 처남, 미안해. 내 결혼에 피해가 갈 수도?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매형. 오히려 좋아요. 뭐? 예비 처가가 이런 걸로 결혼 반대하면 그건 진짜 가족이 아니죠. 오히려 미리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진이가 동생을 바라봤어요. 민호야, 누나, 매형이 우리 아버지 목숨 구했어요.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어떻게 이 집안 식구라고 하겠어요?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 처남. 남편이 말했어요. 진우야, 정말 괜찮겠나? 내 인생이. 장인어른, 제 인생은 이미 한 번 끝났어요. 2018년에. 근데 장인어른과 이 가족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줬잖아요. 진우야, 이번엔 제 차례예요. 제가 이 가족을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어머님, 내가 자네를 6년 동안 잘못 봤어. 정말 미안하고 고맙네. 우리는 함께 결정했어요. 끝까지 싸우기로.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고. 그리고 며칠 후 예상대로 언론 기사가 나왔어요. 펀드 30억 날린 전 펀드 매니저, 이번엔 장인 구하다. 2018년 투자 실패로 업계 떠났던 김진우 씨가 장인의 보증사기 사건 해결에 나서.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 예상과 달랐거든요. 언론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진우한테 전화가 쏟아졌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죠. 진우 회사 사장님이 먼저 전화했대요. 진우 씨, 기사 봤어요. 진우는 긴장했어요. 회사에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피해요? 오히려 자랑스럽던데요. 과거를 딛고 일어선 우리 직원이. 네? 진우 씨, 그동안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죠. 게다가 가족을 위해 싸우는 모습 보기 좋더라고요. 진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감사합니다. 이번 일 끝나면 과장 승진 고려해 볼게요. 힘내세요. 민호 예비 처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민호 예비 장인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민호 아버님 기사 봤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사돈 어른. 송구합니다. 송구하긴요. 저희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네? 민호 매형이 그런 의리 있는 분이라니. 우리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구먼. 남편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돈 어른 힘내시고요. 결혼 준비 차질 없이 진행합시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우가 6년 전 손실을 입혔던 투자자 중 한 분이 연락을 했어요. 김진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저 2018년에 투자했던 이철수입니다. 진우는 온몸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사과받으려고 전화한 게 아닙니다. 네? 기사 보고 깨달았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운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이 선생님. 오히려 제가 그때 너무 심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증거들이 모두 확인됐어요. 12월 20일 수요일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 가족 모두 법정에 갔죠.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성호와 이명환이 공모하여 원고 박영수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김성호는 2023년 9월부터 부도를 계획하고 재산을 은닉했으며 허위 매출 자료로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을 서게 했습니다. 피고인 이명환은 김성호와 공모하여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대금을 받았으며 원고에게 협박성 채권 추심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무는 무효이며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불법 초과이자 2,100만 원, 총 5,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또한 형사처벌로 피고인 김성호는 징역 3년, 피고인 이명환은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승소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어요. 복도에서 수갑을 찬 이명환이 진우를 쳐다봤어요. 당신 이겼소. 이제 만족하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언론에 다 나왔잖소. 당신 과거. 진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다 털어놨네요. 후회 안 하시오? 전혀요. 오히려 속이 다 후련한데요. 진우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당신 생각과 달리 제 회사에서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과거를 딛고 일어선 직원이라면서 승진도 시켜주겠답니다. 처남 결혼도 잘 됐고요. 예비 처가에서 오히려 의리 있는 집안이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명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결정하는 거더군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진우는 웃으며 우리한테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죠. 건배.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남편이 진우한테 말했어요. 진우야,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장인어른. 아니야. 내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제가 진우 손을 잡았어요. 자네, 우리 집 기둥이야. 정말 고마워. 진우가 쑥스러워했어요. 과찬이십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매영, 제 결혼식 때 축사 꼭 해주세요. 내가? 처남 친구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매영이 해주셔야 해요. 매영이 우리 가족 영웅이니까. 수진이가 남편 팔을 꼭 잡았어요. 여보, 자랑스러워.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 끝까지 날 믿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2달 후 2025년 2월이었어요.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박영수 제조 컨설팅. 작지만 알찬 회사였죠.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옛 거래처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 남편이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남편이 진우를 가리켰어요. 제 사위 김진우입니다. 이 친구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앞으로 진우가 우리 회사 재무 자문을 맡아줄 겁니다. 진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6년 전 고개만 숙이고 있던 그 사람. 지금은 당당하게 서 있어요. 가족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잘못 봤는지. 진우가 제 옆에 왔어요. 어머님, 음식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그런데 자네, 네? 내가 자네한테 정말 미안해. 6년 동안 그렇게 대해서. 어머님,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내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걸. 진우가 웃었어요. 어머님도 이제 저를 아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진우 손을 꼭 잡았어요. 자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딸이 자네 만나서 행복해.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복 많지? 왜? 좋은 사위 얻었잖아. 그러게? 내가 몰라봤네.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잘해줘야지. 당연하지.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달빛 아래 우리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진우와 함께라면
우리 가족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남편 회사 개업식이 있었다. 진우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6년 동안 나는 진우를 무시했다. 하지만 진우는 우리를 구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다. 진우, 고맙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대하겠다. 일기를 덮으면서 저는 웃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은 제가 6년 동안 무시했던 그 사위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사위 진우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랫동안 진우를 오해했어요.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우는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했어요. 남편의 목숨을, 우리 집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켜줬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요즘 저는 손주들에게 자주 말해요. 너희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란다, 라고. 수진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네, 정말 늦게 알았어요. 부끄럽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 남편 회사는 직원 20명으로 성장했어요. 진우는 부사장 겸 재무 책임자가 됐고요. 민호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예쁜 아기도 낳았죠. 진우 부부도 재무 자문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무능해 보이지만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을 얼마 버느냐가 아니더라고요.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더군요. 진우가 그걸 보여줬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공유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응원의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제 인생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주변 사람들 한 번 더 따뜻하게 봐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